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이제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첫 번째냐면은,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하고, 주식만 투자하진 않아요. 주식만 투자하진 않고, 뭐냐면은, 채권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는 채권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뭐 CMA 같은 거 많이 하시죠? CMA.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채권 투자를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건데 요즘은 그거가 있어요. 증권사에서 거의 다 이제 계좌를 만들 때 CMA 계좌를 만듭니다. CMA 계좌를 만들어서 뭐 땡땡 증권사에서 CMA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넣어놓습니다. 그럼 일단은 CMA 계좌라는 게 뭐냐면은 이자가 붙어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그쵸?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여기 2천만 원 넣어놨는데 그 2천만 원에서 뭐 투자할 수 있는 거기서 바로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00만 원어치 샀으면 2천만 원 넣어놓고 200만 원 샀으면 1,800만 원이 남잖아요. 1,800만 원은 CMA 계좌로서 이자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꾸준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은 주식을 산 거고 200만 원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220만 원이 됐다. 그럼 팔고 나가면 다시 이제 2천만 원, 2020만 원이 되겠죠? 2020만 원은 매일매일 이자를 받는 CMA 계좌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CMA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성 채권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MA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두는 것만 하더라도 바로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채권뿐만 아니라 뭐 단기성 어음, 뭐 등등, 채권 등등에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좌를 만들 때는 그냥 증권 계좌보다는 무조건 CMA 계좌로 만드셔서 진행을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예치금 있잖아요. 예치금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CMA를 만들자. 다만 뭐 CMA 계좌에서는 그건 안 되더라고요. 돈을 빌리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만약 2천만 원에서 내 신용 담보 대출을 하고 싶다, 주식 담보 대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CMA 계좌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CMA라는 것이 아까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사고 1,800만 원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채권을 사는 거예요. 단기성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게 초단기 채권이죠. 초단기 채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빚져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진짜 시장이 막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68포인트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막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때,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한번 돈 빌려서 해볼만 해요. 저도 이거는 찬성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 금융위기 때 한번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막 난리 나고 다우지수 10,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럴 때 한번 신용 대출해서 하면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시장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그럴 때나 가능하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 방향성 잡기가 여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채권 투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런 단기성 채권 말고 장기성 채권이 있습니다. 장기성 채권. 장기성 채권은 그냥 CMA에다 돈을 넣어놓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채, 저는 이런 거 추천드려요. 금융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뭐 30년 만기 금융채 이런 게 있어요. 30년 만기. 와, 30년 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자가 높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중간에 어쨌든 그 30년 사실 뭐 기다려야 되냐 그러지만 안 기다려도 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다른 사람 만기가 안 와도 다른 사람 팔아도 돼요. 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아무튼 그 펀드인데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환수가 안 되잖아요. 환금이 안 되잖아요. 환불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시장에서 그런 폐쇄형 펀드가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뭐 이런 것이죠.
폐쇄형 펀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즘 들어서 뭐 한창 논란이 됐었던 코리아 시리즈, 코리아 1호, 2호 이런 것들도 폐쇄형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만기 때까지 뭐 환금이 안 되죠. 환금성이 떨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건물에다 투자하는 건물,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주식이 상장이 되는데 아무튼 금융채도 이제 채권으로서 이 심지어 HTS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어요. HTS 굉장히 편리하죠. 저도 종종 합니다. HTS 통해서 금융채 굉장히 편리하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채권 같은 경우 돈이 많았어야 됐어요. 채권은 이제 아주 부자들이 하는 그런 기업에서 하는 이런 거였는데 요즘 소액 채권이 있어요. 소액 채권. 그래서 사실상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으로도 채권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 채권 시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금융채라던가 아니면 이런 점들, 회사채 같은 경우도 이자가 높죠. 심지어 16%에서 20% 가까이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정급 본드 같은 경우는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알아볼 수는 있다. 어쨌든 뭐 정급 본드만 노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실 채권들. 근데 이런 것들 언제 하면 될까? 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 국채 수익률이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인 6%보다 높을 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채는 회사채랑 다르게 이자가 낮습니다. 그쵸? 회사채는 이자가 높아요. 회사채는 회사에다 빌려주는 사채권이죠. 사채권이라서 이자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망하면 돈 한 푼도 못 돌려받아요. 물론 뭐 부도 처리해가지고 자산 매각하고 건물 팔고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는 있어요. 먼저 채권자 중심으로 먼저 돈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주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국채는 근데 나라가 망할 확률이 적잖아요. 회사는 망할 확률이 크지만 나라가 망할 확률은 작다. 대한민국이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바로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6% 이상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거면 채권에 투자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 6%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평균적인 이자가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채는 뭐 20% 이상 좀 실적 안 좋은 것들 20% 이상씩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면 진짜로 웬만한 주식보다 1년에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이 낫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는 국채가 아니라 국채 수익률이 주식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앞서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6%대라면은 회사채는 10%가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0%대 이자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자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면은 임대 수익료 10% 못 받습니다. 거의 다 뭐 월세 이런 것들 한 6%에서 7% 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시 아니면 수도권 다 6%, 7%대 이 정도가 많이 받는 편입니다. 뭐 대박을 노릴 수는 있어요. 뭐 진짜 뭐 별로 어떻게 하다 보면 10%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월세가 그렇게 많이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문제는 또 뭐 관리비라던가 뭐 등등 또 고장나면 집이 뭐 부서지거나 파손되면은 그런 것 수리해야 되고 입세한 사람 나가면은 월세 내는 사람 나가면은 또 그 다음까지 세입자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안 구해줄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처리를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두 달 미뤄지면 6%, 7% 받기도 힘들어요. 근데 채권으로 10%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식으로 아무튼 연 10%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식으로 온갖 신경을 다 써가면서 뭐 사고 팔고 하면서 회사 일도 못하고 내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수익률을 달성하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회사채로 그냥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연 10%를 가져간다면 정말 행복한 투자가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현명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10% 말고도 이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가 막 떨어질 때는 기존에 있던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뭐 10%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의 채권이 있는데 현재 뭐 금리가 2%대에서 만약 2%대에서 1%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은행에 넣었을 때 2%였는데 이제는 은행에 넣어봤자 1%밖에 못 받죠. 근데 이 채권은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만기, 20년 만기 채권이 10%면 지금은 은행에 넣어봤자 1%밖에 못 받지만 얘는 그대로 10%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채권을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채권이라는 것이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차이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6% 이상 되는 고금리 시대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낮추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물가도 그렇고 너무 과열되면은 금리를 낮춰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금리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자 수익 외로 채권 거래를 통해서 가격 때문에 가격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까지 덤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국채 수익률이 6% 이상이 되면은 채권을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중요하다, 채권. 채권 하기 싫어도 우리가 CMA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채권을 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만약에 진짜 하기 싫다, 난 채권 너무 복잡하다 한다면은 CMA 뿐만 아니라도 뭐 적금, 이런 것도 이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금과 주식 몇 대 몇으로 할지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근데 현금은 채권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CMA라던가 바로 30년 만기 금융채 이런 것들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감이 잡혀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바로 채권을 어느 정도 살았는데 주식이 막 엄청 폭락을 했다. 주식 폭락했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팔아요. 팔아서 이자도 계속 받았죠. 이자도 이표채 이런 거 이자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주식에다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해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또 팔고 다시 채권을 넣고 이자 계속 받다가 다시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이자 받던 거 팔고 채권 팔고 다시 넣고 이 상황만 반복해도 여러분 돈 벌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 얘기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채권은 그러니까 채권을 안 하면 안 된다. 주식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